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션 디렉터로 360도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렇게 편집을 하나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리얼 넘버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방법을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강의할 거는 활성화한 다음에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이 보통은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액션 디렉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제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360 VR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영상이 샘플 영상 하나랑 이미지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도 좋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돌아가면서 이제 360도로 영상을 모니터링 하려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나요? 지구 모양? 네, 이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파노라마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보이게 돼요. 이런 파노라마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막 넣을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자막 넣고 그 다음에 360도로 다시 돌려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모니터링을 편집하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여기 메뉴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주요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세모 모양 있죠? 세모 모양은 재생하는 거고 이거는 정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화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캡처할 거다 하면은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캡처한 부분을 이제 나중에 편집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음량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화면을 크게 보는 거 화면을 확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중요한 기능이 없어서 나중에 뭐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샘플 영상 뭐 이건 이제 샘플 이미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이미지로 나오는 거고 영상을 찍으면 뭐 당연히 영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 버벅거리거나 하면은 좀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찍은 이 클립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은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샘플 영상은 필요 없으니까 다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칭 작업을 할 거예요. 스티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미리 했던 것처럼 이 카메라가 두 대잖아요. 이 두 대를 이어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 액션 디렉터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이제 폴더를 열어요. 그 다음에 스티칭 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하나랑 카메라 두 개,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거를 이어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K 컷을 미리 골라 놓으면 좋아요. NG 있는 거 말고 OK 컷을 미리 골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3개다 하면은 이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클립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3개를 골랐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파란색 바가 뜰 거예요. 이게 진행 상황을 지금 알려줄 거거든요. 지금은 0%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좀 기다리면 여기 스티칭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파란색 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100%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스티칭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스티칭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기본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거를 누르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에 들어가면 내보내기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칭된 파일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기 내 문서에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고 삼성 밑에 액션 디렉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을 클릭하고 거기 안에 360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티칭된 파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 폴더는 아까 여러분들이 드래그한 파일, 폴더,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스티칭이 다 되면 여기 이제 바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스티칭한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다 해보고 스티칭 라인이 좀 이상한 데는 없는지 한번 보고 자, 다 잘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영상들이 다 OK 컷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K 컷이라고 하면은 이제 NG가 없는 영상들. 이 첫 번째 클립을 이제 편집을 하려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아래로 끌고 오면 돼요. 우선은.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바로 위에 가위 모양이 있죠. 가위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라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수시로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저장 버튼을 왜 누르냐면은 이게 가끔씩 에러가 나거나 갑자기 뭐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껐다가 켜야 되는데 갑자기 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앞에 작업했던 것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방금 스티칭이 끝났을 때도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일을 저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위 표시를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이제 여기에서 다듬는 거예요. 자, 여기 길이를 보면 이제 총 영상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분 10초를 찍었다는 거고, 2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점을 잡은 시점, 시작점, 그리고 아웃은 이제 끝점이 되겠죠. 자, 볼게요.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쓰겠다. 여기서부터 쓰겠다 하면은 이 지점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인 위치가 바뀌죠. 길이는 39초로 줄었어요. 그리고 인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는 자, 재생을 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부터 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쓰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지금 노란색 바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길이가 줄어들죠. 10초.
10초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30초에서 40초 사이 이 구간만 내가 쓰겠다. 나머지는 이제 NG 컷으로 버릴 거고 이것만 OK 컷으로 남기겠다 하면은 이 부분만 이제 자르게 되는 거예요. 해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잘린 부분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초짜리. 근데 만약에 또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가위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초록색 썸네일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집을 했다는 표시예요. 편집을 하면은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을 끌어올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위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부분만큼을 자르는 거예요. 노란 색깔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모양 말고 파노라마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파노라마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다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대충 길이는 한 컷당 10초? 20초? 길면 20초 정도 돼요. 왜냐면 일반 영상이랑은 다르게 이건 360도다 보니까 모든 방면을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러볼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컷에 한 10초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뭐 길다 싶으면 한 20초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뭐 좀 지겹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제 전체 상황을 보려면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면은 좀 편하겠죠. 하고 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번엔 360도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클립에서 두 번째 클립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재생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세모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컷이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10초가 지나가고 10초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이에요, 이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컷이랑 지금 두 번째 컷이 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우고 싶다. 이 가운데 편집한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할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을 클릭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위 모양을 눌러서 자, 여기 부분만 해서 확인을 눌러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배경음악을 넣어 볼게요. 배경음악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배경음악 추가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제 배경음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렸던 것처럼 그 음원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면은 이제 무료 음원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맞는 그 음악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 모양 있는 곳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유튜브 다운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파일을 하겠다 하면 이제 선택을 하고 다듬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쓸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쓰겠다 하면은 여기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드래그를 해서 하면 여기 길이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음악과 비디오 간의 오디오 간 오디오 수준 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스는 뭐냐면 배경음악의 크기 비율과 이제 그 비디오 자체에 나오는 이 오디오
자체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배경음악이 조금 큰 게 낫겠죠. 정말 이 현장의 목소리를 살려야 된다면 이게 좀 더 큰 게 낫겠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한 80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반복 재생을 하면 말 그대로 계속 반복 재생이 되는 거고, 페이드 인 아웃은 뭐냐면 소리가 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서서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음악이 끝날 때도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지는 거. 그거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그 소리가 나오겠죠.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지금 안 일어나죠. 나중에 렌더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편집한 영상을 하나의 최종 마스터 영상으로 만들 때 이제 배경음악이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텍스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립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파일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일에다가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파일을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타이틀 효과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요. 근데 이게 파노라마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말고 파노라마 모드 디스플레이를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이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글자를 너무 크게 쓰면은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리셔스라고 만약에 쓴다면 여기에서 뭐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맑은 고딕으로 하고 색깔도 변경을 해볼게요. 하고 뭐 굵기도 조정할 수 있고 테두리도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시작 효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효과를 주겠다. 뭐 광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막이 뭐 그렇게 크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확인을 제가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큰지 모르겠지만 이 구 형태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전환해서 보면 좀 크게 보이죠?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리고 자, 위치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다시 텍스트로 가서 효과 수정을 누르면 자, 글자를 위로 좀 올려볼게요. 제가 하늘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자, 텍스트가 왜곡돼서 보이죠. 이 기어 360 액션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 왜곡을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자막을 넣으려면 그 전문 좀 프로그램을 써서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워낙에 좀 초보들이 쓸 수 있게 단순하게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지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을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중앙에다가 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여기 중앙에 여기 수평선 쪽 이쪽을 벗어나면 글자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니터를 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모리셔스를 넣을 거고요.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럼 여기 위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준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새로 입힐 수가 있어요. 자막 2를 넣어 볼게요.
자막 2를 넣고 색깔도 바꿨어요. 여기에 배치를 해볼 거고, 자, 자막 2는 제가 조금만 나오게 하고 싶다, 잠깐만 나오고 사라지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부터 한 2초만 나오게 한다. 여기 길이가 나오죠? 2초만 나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자막 2 모리셔스 있죠? 자, 한번 360 모드로 볼게요. 자막이 지금 아까 첫 번째 클립에 넣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클립에 자막 2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거는 아까 몇 초만 나오다가 사라지게 했잖아요.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막 2.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막을 입히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경음악 아까 삽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입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다 자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화면을 보면서 내레이션 녹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서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내레이션을 넣는 거를 도와줄게요.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한테 내레이션 원고랑 녹음 파일을 웨이브나 mp3 파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3개를 넣어놨거든요. 아까 하나 더 편집을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할 거예요. 렌더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라놓은 이 클립들을 하나의 파일로, 마스터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여기 하단에 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화질을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4096에 2048로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그냥 좀 작게 아웃풋을 만들어 볼게요. 작게 만들어 볼게요. 하고 내보내기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파일을 뽑아줄지 경로를 정해줍니다. 하고 파일명도 적어요.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작하는 동안 미리 보기 사용은 하면은 괜히 더 느려지니까 체크는 안 하는 걸 권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제작 후에 컴퓨터 종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렌더링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여기 남은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은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게끔 버튼을 눌러주면 편하겠죠. 해놓고 뭐 나갔다 와도 되고. 네,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죠. 아, 그리고 혹시 그 무빙샷을 찍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흔히 말하는 손떨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자동 각도 보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손떨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빙 샷이 있을 때 좀 흔들거림을 많이 좀 없애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나중에 조금 더 렌더링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편집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밴드에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저희 온라인 강의 시간에 조별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에 좀 저한테 알려주면 좋고요. 메일로라도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